자, 저 들어왔습니다. 정답 있고 미스터국 국성 강사입니다. 자, 31회 기출문제 해설이에요. 항상 공부를 하시는 분은 어떤 것은 해갖고 와야 된다. 그렇죠. 시간을 재서 기출은 꼭 풀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분? 40분이야. 50분이 아니라 40분. 그래야 마킹 시간을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자, 요거 참 정말 절반이 틀려갖고 온 문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왜 틀렸니 봤더니, 자, 채비지, 보류지 나오면 환진지는 알겠어요. 환진지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근데 신개발입니까? 재개발입니까?에 이거 찍어갖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거의 절반이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재개발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조합 있잖아요. 그럼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겠죠?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에 기억도 없어. 그러면 출제자 의도를 잘 봐요. 출제자 의도. 우리가 개발의 논점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개발이 무엇입니까? 의미. 그리고 이 개발의 의미에서 항상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물어본 거야. 봐봐. 최근에 나온 평가사 기출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주택의 리모델링은요, 개발인가요? 개발이 아닌가요? 당연히 이 개발은 신개발을 말하겠죠. 개발인가요? 개발이 아닌가요? 애매모호하죠? 개발이야, 개발. 그리고 또 봐. 토지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 토지를 조성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형질 변경이라고. 이게 중개사 시험에서는 형질 변경을 통한 토지의 조성이야. 형질 변경을 통한 토지의 조성은 개발에 해당하나요? 개발에 해당하지 않나요? 당연히 개발이지. 즉 신개발이지. 이건 형질 변경을 통한 토지의 조성.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리모델링 개발에 해당하고 형질 변경을 통한 토지의 조성, 이것도 개발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02번은 개정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꼭 보셔야 돼. 뭐가 개정되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크게 관리업하고 그 다음에 묶어서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이게 소분류야. 그리고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 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뭐가 추가됐다? 부동산의 분양대행업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대행업이 요놈이 개정사항이에요. 요것이 더 중요해.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니까 관중 자가잖아요. 암기 코드가 관중이 많아 작아 적어 관중 자 가가 감정평가업은 없고 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정답인데 이번에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요 개정사항이 한번 나올 거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토지의 특성. 그럼 우리가 30회 기출에서 항상 짝대기 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기억을 봐봐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도. 자, 자연적 특성이 나와. 개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적 특성은 모두 해결해요.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항상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잘 나옵니다. 개별성뿐만 아니라 자연적 특성은요, 항상 토지 시장을 제약하는 요인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모두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볼래요? 부동성,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증성,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영속성, 소모되지 않는다. 개별성, 물리적으로, 즉 외형적으로 동일한 놈이 없다. 다 부정이잖아. 그래서 부정의 내용이 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건 우리가 흔히 부정성에 찌읒 나오면 집약 또는 최유효용 찌읒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이 다 맞은 거죠. 근데 얘는 대부분 우리 선택형은 2개 풀어보잖아요. 2개. 2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대충 정답을 찾는데 얘는 출제자가 아주 번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 문제를 다 풀어야 돼. 다. 자, 부동성은 항상 장소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지역 그리고 현장활동, 임장활동. 그리고 영속성. 자, 영속성은 감가의 부정이죠. 영속성은 토지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감가의 필요성이 아니라 감가의 부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조심.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은 조심해 주세요. 항상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시장을 불안전하게 한다. 영속성은 감가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4P. 요거 두 문자 그래서 따 놔야죠. 네 가지 P는 이렇게 두 문자를 땁니다. 제가 누구여요? 유진이여요. 제품, 가격, 유는 유통경로, 촉진. 제가 유진이여요. 이게 암기 코드예요. 제품, 가격, 유통경로, 촉진. 체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이런 걸 틀려갖고 오면 안 되는데 요것도 30% 정도가 틀려갖고 오는 거야. 금융이야. 금융. 그러면 금융이 뭡니까? 대답해봐요. 제 질문. 금융이 뭔가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금융하면 우리는 차입자 입장이 있으니까 대부분 대출이라고. 대출. 그 대출과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용어가 LTV, DTI, DSR 이런 것들이 대출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도 틀려갖고 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을 줘요. 아니요, 세금이요, 세금은 금융 규제가 아니면 뭐예요? 세금은 몰라. 그러나 금융은 아닌 거. 금융은 요놈이 더 가깝잖아. LTV, DTI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니까. 요것들은 전부 다 토지 이용 규제고. 이거 틀려갖고 오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자, 요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논점 체크해 봅시다. 자,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 자,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의 경기가 이렇게 좋았어. 뭐 굴곡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IMF도 걷고 세계 금융위기도 걷고 그래서 우음에 이렇게 부동산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의 경기가 꺾일 때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시작할 때 경기가 좋았어. 경기가 좋으니까 개발을 시작했겠지. 그런데 부동산의 개발은 항상 2년, 3년 정도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할 때 타당성 분석에 뭘 집어넣기 시작하냐 그러면 자, 미래야, 미래. 준공 시점. 지금이 아니라 미래 준공 시점에 시장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래 준공 시점, 이때가 실제 물건을 팔아먹는 시기니까 그 시장의 성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걸 뭔가 타당성에서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성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은 미래 준공 시점 시장의 성질을 분석하는 거예요. 준공 시점 시장에. 근데 어떤 걸 분석합니까? 그럼 이제 암개. 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거 다야. 자, 준공 시점에 부동산이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될 수 있나요? 얼마나 빠르고 많이 임대될 수 있나요? 분양될 수 있나요? 요 문구야. 그래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문구를 암기해야 돼.
자, 어떻게 암기합니까?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나오면 무슨 성, 시장성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시장성. 또 봐요. 우리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 이런 걸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죠. 민감도 분석.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제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민감하게 바뀌니, 둔감하게 바뀌니, 이게 민감도 분석이야. 근데 이제 민감도 분석이 이제 정답인데, 민감도 분석은 좀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민감도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하나 기억해놔요.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 자, 항상 원인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야 결과가 변할 거니까. 근데 원인을 어떻게 하니? 원인을 투입한다라는 표현을 잘 써. 이게 투입 요소, 투입값 나오면 민감도야. 그리고 이런 표현이야. 낙관, 비관. 그러면 민감도, 감흥도, 낙비쌍합. 이게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민감도 분석의 키워드, 뭔가를 투입한다, 낙관, 비관 나오면 민감도, 감흥도, 낙비쌍합법. 이건 하나 암기해놔. 자,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시장성.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시장성.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게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뀝니까? 민감도야. 근데 원인을 어떤 표현을 준다고? 투입한대. 원인의 투입이야. 투입 나오면 민감도야. 그리고 원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낙관, 비관 이렇게 변화를 시켜. 그래서 투입, 낙관, 비관 나오면 민감도. 이런 키워드는 하나 암기합시다.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용어 키워드만 보라고 그랬어요. 등록 단위 필지지 틀렸어.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대분류면 후보, 소분류면 이행인데 세부 지역이니까 소분류 이행이야지. 이행. X. 자, 30회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 토지 관련 용어는 대부분 짝대기만 하면 돼요. 키워드 찾아서. 근데 딱 하나만 분석하라겠지. 어떤 거? 낮이는 분석이 필요해. 항상 꼼꼼하게 뒤쪽에 정착물이 없고요. 뭐가 없다.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지를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 근데 이 두 놈만 없애야 돼. 공법상의 제한은 있으면 안 되지. 공법상의 제한은. 자, 그리고 포락지도 하나 봅시다. 포락지는 항상 이런 키워드가 잘 나요. 침식되고 있다. 여기 나왔네. 침식이 물에 의해서 토지가 깎이는 거잖아. 아니, 물에 의해서 토지가 깎이는 침식이 일어나면 그냥 곧 있으면 토지 무너지겠지. 이게 침식되고 있다. 무너져 내린다. 포락지. 그리고 낮이는 항상 뭐만 없어? 두 가지만 없어. 정착물과 사법상, 공법상이 들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이죠. 자연상태 토지는 소지고. 자, 8번. 제가 30회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항상 뒤로 넘기라. 아니, 봐봐. 항상 8번이잖아. 앞부분에서 실수하면 작살이니까요. 자, 9번. 자, A는 유량과 저량인데 우리 시험에서 유량과 저량을 자주 물어보죠. 유량과 저량을.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표시를 해놨나요? 틀려라. 틀릴 수도 없다.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봐. 통화량 같은 걸 우리는 배우지 않아.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를 배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거의 다 개수 문제잖아. 그래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유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한다. 이 정도는 알겠어. 자, 질문. 유량의 대표적인 지표가 뭐예요? 소득이야. 소득. 증거 대봐. 월급 앞에 뭐 달아져 있어? 한 달 동안 번 급여. 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잖아. 기간. 연봉 1년 동안 번 봉급 기간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소득이 대표적이야. 근데 나머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득과 비슷한 게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수요, 공급. 특이하게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옷이 들어가 있어. 소득.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게 대표적인 유량이에요. 그럼 해봅시다. 소득 유량이야. 수요, 공급, 소비는 없지? 소비는 없지만 뭔지만 소비가 수요 같아. 시옷자 있잖아. 시옷자. 유량. 왜? 시옷 다음에는 이응 유량이라니까. 시옷 나오면 유량 바로 나와야 돼. 소득, 수익, 비용, 수요, 공급. 여기 봐. 공급.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 개에다 세 개 이상을 대답해 줘야 돼. 세 개 이상을. 그다음에 저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자치인재죠. 자치인재. 지방자치단체 인재. 어떤 특징이 있냐? 저량은 찌자가 많잖아. 자산, 가치, 인구, 재고. 뭔가 찌자가 많죠? 찌자가 많아. 봐봐. 자산. 요런만 모르는 거야. 요런만. 저량입니다. 그래서 유량만 좀 정확히 이해해줘. 유량만. 항상 유량의 대표적인 주자가 소득. 그거 이해돼야지. 자꾸 암기만 할 거야. 월급, 연봉, 딱 기간을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시옷자가 들어가는 거 수익과 비용. 우리가 수익, 비용을 따질 때 연수익, 연비용 이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은 암기하면 안 되지. 이미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면 유량입니다. 이미 암기하고 있으니까 소득,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뭐 암기할 것도 없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뒤에서도 문제 안 풀 거예요. 왜?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나. 이건 절대 풀어서는 안 돼요. 문제 쉽죠? 그래서 뭔가 해볼 만하죠?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 못 풀어. 자, 11번. 자,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이론의 논점은 이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더라. 이게 거미집 모형의 시작이죠.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 그러면 가격이 뭔가 문제야. 그러면 항상 가격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거야. 에치켈은. 근데 에치켈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공급자가 비합리적이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거야. 이게 여기의 논점이야. 공급자가 비합리적이어서. 그래서 항상 이 수렴이냐, 발산이냐, 순환이냐는 누구 행동으로 결정이 되나요? 소비자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 그리고 하나의 딱 진리가 소비자라도 똑똑하다면 이 현상을 해결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항상 얘는 수치가 아니라 말 문제지만 똑같아.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쳐. 이게 수치겠지. 소비자의 수치. 그리고 탄력성이 나오면 똑똑도잖아. 그러니까 누가 똑똑해야 된다고? 소비자가 보다 똑똑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수렴형이 되는 거야. 수렴형이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는 형태죠. 이게 수렴형이 된 거야. 근데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렴이야. 수렴. 근데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쳤더니 기울기값이 나와. 기울기값.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거 그냥 암기하라 그랬어. 키값. 자, 땅이야. 땅. 키가 크다. 누구 키가? 소비자를 보는 거야. 소비자의 키가 크다. 그러면 땅에서 발사되어 있다. 발산이야. 소비자의 키가 작아요. 그러면 땅에 붙는다. 이게 땅에 수렴한다야. 땅에 수렴한다. 그래서 자, 수요 곡선 기울기 값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소비자의 기울기가 나오면 키라고 해. 키가 크다잖아. 키가 크다. 그럼 땅에서 발사된 듯해. 수렴한 듯해. 발산. 이렇게. 탄력성이 나오면 소비자가 보다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보다 똑똑하다면
폭등과 폭락을 해결해요. 이게 수렴형이야. 수렴형이 폭등과 폭락을 해결하는 형태니까. 그리고 기울기값이 나오면 그냥 암기해. 소비자의 키가 크면, 소비자의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사.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에 수렴. 자, 그 다음에, 자, 경기순환이야. 경기순환. 자, 경기순환은 최근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경기순환에서 시험에 항상 정답으로 나오는 거 내가 찍어볼게, 봐봐. 정답으로. 항상 주기는 길고요. 왜? 부동산의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진폭은요, 크다. 진폭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 가장 나쁠 때 차이가 크다라는 거지. 왜? 고가의 자산이니까. 그리고 항상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게 5번 나오면 3번이 A가 정답이야. 주기는 길고요. 진폭은 크고요. 순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거 봐요. 주기. 주기는 일정한 주기, 동일한 진폭 다 틀렸어. 주기는 길고요. 진폭은 크고요.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해요. 정말 이거 잘 나온다고.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자 시장, 그 다음에 매도자 시장 또는 상한선, 하한선 이런 것이죠. 여기 봐요. 회복시장은 확장기야, 수축기야? 이거 확장기죠? 확장기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 확장기는 히읗, 하한선, 요거 하나만 딱 봐. 그럼 맞았어. 요 다음에 나오면 한 번 더 합시다. 일단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고 순환 국면은 불규칙 불명확하더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자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아우 잘 나오죠.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그럼 질문이야. 직접을 묻든 간접을 묻든 개수 문제가 나오든 딱 방법을 하나 정해야 돼. 직접을 암기하는 게 유리해. 직접을 암기하는 게 유리해. 직접은 시장이 결정할 가격과 수량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요.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정부가 합니다. 이게 직접이야. 그래서 직접 개입 방식은 몇 개 안 돼. 자, 이제 연상해 봅시다. 암기. 자. 정부가 가격을 직접 건드립니다. 가격을 직접 통제합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료 규제 또 분양가 규제. 이거 머릿속에 탁 있어야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각종 개발이겠지. 각종 공적 개발. 암기할 게 끝났어 벌써. 그래서 뭐 하나를 더 암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두 문자를 이렇게 따라고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오니까 은이 무엇입니까?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 수는 무엇입니까? 토지수용. 그 다음에 선은 뭡니까? 선매. 그래서 연상이 금수선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은수선은 네가 직접 해라. 자, 이게 직접이야.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해. 각종 공적 개발. 그 다음에 은수선. 은수선 해볼까요? 토지은행, 은수선. 직접이야. 직접 차이가 있어. 각종 공영 개발. 공공투자. 공공투자. 이 세 가지가 직접이야. 그리고 직접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간접은 뭔가요? 간접은 항상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 다음에 LTV, DTI. 이런 대출 규제 나오면 항상 간접이죠. 자, 14번. 차액 지도로냐, 이거. 자, 뭔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분석하라고 키워드 찾아서 어떻게든 짝대기 또는 OX를 하라고. 키워드야, 키워드. 자, 리카르도 차액지대는 항상 3가지 정도가 잘 나와요. 1번, 차액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를 말한다. 이게 차액이야.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지. 예? 지대는 비옥한 토지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 예?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한 토지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세 개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한계지. 이걸 또 뭐라고도 한다? 최열등지. 한계지와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가장 꼴등인 토지니까 비옥도를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강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니은부터 막힌 거야. 조방적 한계의 토지가 뭔 소리냐? 이게 이제 이런 게 요령이야. 조방적이라는 말을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지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읽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지워서 다시 읽어보는 거야. 한계 토지. 한계지? 그럼 차액지대는 한계지에 지대가 없는데 발생하지 않는다. 무지대가 된다. 이 맞았지. 그러면 기역, 니은을 찾아야지. 기역, 니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이게 요거 아니면 요거지.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디귿번을 봤더니 소요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소요라는 키워드. 그러면 절대지대가 나와야지. 차액지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리을 이렇게 가라고 제발 시험장에서. 항상 선택형이니까 두 개 보고 두 개 보고. 그런데 이제 요걸 못 찾아내면 방법이 없는 거지. 요걸 못 찾아내면 그럼 이제 봐. 요거 못 찾았을 때 요 놈을 모르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야. 요걸 못 찾겠다고 하면 이리 가야지. 소유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리카르도의 디귿. 요 놈 아니면 요 놈이지. 근데 기억은 들어가야 되죠. 요 놈이 더 쉽네. 요 놈이. 이거 몰라도 되네. 저 두 집만 해도 4번 나와보네. 이거 봐. 이런 뭐가 필요해. 요령이 필요하다니까. 소유는 절대지대입니다. 자, 15번. 자, 주택의 여과 과정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1번.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여기 틀렸어. 자, 잘 나오는 팁을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봐요. 우리 주택 순환 현상, 주택 여과 과정에서 일반적인 여과는 하향 여과야. 하향 여과. 왜? 고소득층의 주택에 노후화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물려받고요. 하향 여과가 일반적인 여과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럼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좋은 소리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공급량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그렇죠. 늘어야죠. 이거 하나 암기해. 잘 나와.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거 좋은 일이네. 뒤쪽은 좋은 소리가 나와야 돼. 뒤쪽은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자, 그리고 나머지 거 하나 봅시다. 나머지 거. 이 중에 요거 하나 봅시다. 자, 친입은 이사를 학자들이 친입이라고 하죠.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이사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에 새로운 주민 이사 들어와. 이런 걸 학자들이 친입이라고 불러. 왜? 주거지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분석한다고 이들은. 이게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면 야 우리 동네에 새롭게 침입했네 이런 거야. 이게 친입천이는 주민들의 이사 그다음에 지역의 변화를 뜻한다고. 그래서 이런 친입천이는 주거입지와 주거입지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거야. 이거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주거분리의 원인 외부 효과야. 정말 잘 나와.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외부 효과지. 플러스니까 좋은 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나쁜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 외부 효과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별도로 꼭 암기하고 있어. 세 가지. 요거 두 개는 다른 문제에서 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항상 주택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항상 뒷문장은 좋은 문장이 나와야 돼. 앞으로 계속 나와. 그리고 주거입지의 변화의 대표적인 원인, 주민들의 이사 이런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친입천이.
그리고 주거 지역이 소득 계층별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항상 외부 효과 때문이라는 거. 외부 효과. 그리고 요것은 별로 좋은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리는 거야. 자, 16번. 자, 16번. 부동산 시장.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어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항상 매년 고전 이론 빼고 매년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이야.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에서 강성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거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강성시장이 뭐냐고 묻는 거야. 자,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그럼 여기에 현재가 빠져 있어. 현재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그러면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니까 중강성이야. 그리고 정말 할당 시장에서 미친 듯이 나오는 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문에 의문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효율적 시장 다시 공부하고 와. 이 세 가지는 정말 너무 잘 나오는 논점이니까.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뭔가 틀린 지문인 거예요. 그런데 1번을 봐봐. 1번 쭉 뭔가 읽었는데 이건 우리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대충 이게 틀려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부동산 시장 봐봐요. 부동산 시장. 용도별로 시장을 나눠요.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지역별로 나눠요. 그러면 주거지가 강남, 강북, 또 어디 강동. 어떻게? 하위 시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요놈이 맞고 요놈 찍어야겠다 이래야 돼. 찍어야겠다. 그래서 1번 찍어서 맞춰야 돼. 이건 찍어서 틀려갖고 온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찍어갖고 맞춰갖고 와야 돼.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분석을 해봐. 공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어가 보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매매가 오래 걸려. 매매가 빠르게 쉽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매매의 장기성이야. 매매의 장기성. 그냥 이게 공매가 무슨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숏셀링 빠르게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아니야. 우리가 롱, 숏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주식에서 롱 하면 팔지 않고 보유한다. 숏 하면 판다. 뭐 이런 뜻인데 뭔지 몰라도 부동산 매매에서 숏셀링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X 쳐도 되고. 자, 아무튼 다시 안 나오니까 연구하지 마. 목에 제가 칼이 돼도 다시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연구할 필요 없어. 자, 10분 쉬었다가 몇 번부터 간다? 17번부터 갑시다. 자, 즐거운 해석.